이번 키워드는 윤핵관들의 비서들. 윤핵관들의 비서들. 그럼 가깝죠? 비서니까. 근데 이 비서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윤핵관 비서들 가득 찼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 비서들이 내부 자료를 의원실 단톡방에 올려. 그 의원한테 보고한 셈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대통령실이 이걸 딱 잡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있는데 이런 게 배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윤핵관 측근 행정관 폰으로 내부 자료 유출, 대통령실 쇄신 촉발했다. 이게 시작점이었다. 최근에 대통령실 칼바람 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나타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윤핵관 측근들이 싹 나가게 되면 윤핵관은 뭔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어떤 정보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윤 대통령 권성동 장제원 갈등에도 실망. 윤핵관 퇴조 이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한 가지 현상이고요. 다음 보시죠. 윤심을 읽고 있는 초선들 새 비대위 구성 존재감. 최근에 초선 재선 의원들이 갑자기 중진 의원들 비판하면서 목소리 세게 냈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설명도 확인은 안 됩니다. 당사자들은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기사는. 자, 요거 좀 속도를 내서 김관옥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장악력, 대통령실의 장악력, 의원들의 장악력이 커지고 있다. 초선 재선을 통해서 중진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핵관이 사실은 지금 정권의 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미 프레임이 돼버린 겁니다. 아까 우리 프레임을 얘기했지만 예. 이번 정권 얘기하면 윤핵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기사에서도 봤지만 윤핵관과 관련된 행정관들 뭐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뭐 정보를 바깥으로.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폰을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다 이제 받은 폰으로 다 검열이 업무용 전화가 가능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게 기강이 이게 잡혀 있는 대통령실인지. 그러면은 지금 이거 기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인적 쇄신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될 필요성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걸 방치해 왔는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그렇죠. 벌어졌던가? 여기에 대통령실장은 뭘 하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실도 윤핵관에 의해서 작동이 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여기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초선들과의 어떤 연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초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초선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가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풍운동이다 뭐 이럴 때 가치의 힘으로써 지향점, 사실은 가치. 힘을 얻어가는 예, 건데 여기서 지금 초선들이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중진들을 견제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진들을 견제할 만큼 힘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윤핵관들뿐만 아니라 중진들과 대통령의 간극만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초재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윤심을 읽고 있는 초선들 새 비대위 구성 존재감. 최근에 이제 중진들에 대한 어떤 압박, 비판을 강하게 냈거든요. 여기 뭐 초선인데 초재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예. 해당 사항이 좀 있으신데요. 혹시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 전화 또는 어떤 연락 받으신 게 있습니까 최근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는? 기사가 뭐 팩트는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 예, 저기 나오는 유상범 의원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뭐 직접 브리핑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용 의원께서 또 이렇게 또 발표하신 것도 정확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권성동 대표님도 지금 이제 이번 사태를 수습하면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예. 장재현 의원님 어떠한 공직도 안 맡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선 후퇴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그 대선 캠프 때 정말 열심히 다 노력을 하셨어요. 이용우 의원, 서일준 의원님 뭐. 그래서 다 같이 완팀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서관들이 또 예. 대통령실로 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자체가 완팀이 돼서 일했던 분들이 또 그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과거에 뭐 다른 대통령은 뭐 달랐겠습니까? 그 일했던 사람 뭐 다 그냥 예. 집에 가라고 그러고 엉뚱한 사람들만 데려다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이후에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면 이제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고 예. 시정을 하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시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또 구도를 짜면서 국정 운영에 어떤 동력을 좀 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예. 힘들고 한데 이럴 때 한번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예. 그 친정 체제 또는 뭐 어떤 국정 철학의 반영. 저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변화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굉장한 무슨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다고. 너무 좀 이상하게는 네. 봐주지 마세요. 뭐 이런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당의 갈등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데요. 요거 소개해드리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전국이 금지 가처분 신청 3번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윤리위는 추가 징계 경고. 뭐 맞불을 놓은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출석 요구. 날짜 조율 중. 요겁니다. 신현 변호사. 경찰이 어느 지점에 좀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겁니까? 그럼 쟁점은 뭡니까 이거? 4대 의혹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헤드라인처럼 첫 번째가 성접대 받았다는 것은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 혐의가 있고 또 하나는 2013년 무렵에 이른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업체와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의 사이를 어떻게 보면 알선해주고 이와 같은 그 성접대와 관련되는 물품을 받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 비슷한 알선수재 내지 뇌물죄 그 의혹이 있고 나아가 결국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이준석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했지 않습니까? 형사 고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그것. 나아가서 최근에 그 김철근 정무실장이 보면은 그 성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예.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교사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경찰에서 지금 출석 등과 관련돼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